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포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우리마을 문화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매포 문화의 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또 배우마을 서비스 전달이라고 해서 이제 소재지까지 나오기 어려우신 좀 멀리 계신 마을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로 직접 강사님과 찾아가서 문화 서비스 전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발전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민간 단체라든지 리더라든지 활동가분들 여러 가지로 양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많이 박수로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가 울리네요, 그렇죠?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승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노동화 제도법의 도입과 변화 이 부분인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 알고 가시면 좋겠지만 뜻빠지고 이런 모습이고요. 자, 다음 4년씩 계획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 중에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 뭐냐면 시군에서의 바로 노다자입니다. 시군에서가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개만 알고 가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향식입니다. 지금은 단양군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기본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매포에서 단양까지 걸어갈 거예요. 단양까지 가야 돼요. 단양까지 간다고, 단양까지 간다고 했을 때 단양까지 어떻게 갈까?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까? 뭐 길이 많을 거예요. 뭐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을 거고, 저쪽 위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 타고 가면 좀 밑으로 나가다 다시 올라오는 이런 길이 있죠.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바로 기본 계획이에요. 어떻게 갈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라는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은 뭐 타고 갈까요? 뭐 타고 가요? 단양까지 걸어가시겠어요? 그래도 돼요? 네. 아니면 버스 타고 가셔도 되고, 내차 타고 가도 되고, 기차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가면 배 타고 가도 돼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그렇죠. 내운다. 그런 게 방향과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기본 계획을 최대한 올해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지금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나요? 솔직히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주말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지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매포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주변에 시멘트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상원 숙소도 있죠. 근데 보니까 빈집이 너무 많아요. 빈집 많이 있나요? 혹시? 전체적으로 농촌 빈집도 많죠. 그러니까 빈집이 많다고 했을 때 우리는 빈집을 10년 동안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보자. 이게 기본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빈집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때려 부실 거냐? 아니면 펜션을 만들 거냐? 아니면 뭐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 거냐? 아니면 외국인 숙소를 만들 거냐? 이 방법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지금 해가지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라고 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농식품부는 이게 중요해요.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 없으면 돈을 안 줍니다. 예산을 안 준다. 그래서 기본 계획 안에는 지금 내포국에서 하시고 싶은 방향이 다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사업을 구체가 안 들어가도 돼요. 10년 동안에 뭘 하시겠다. 그래서 시행 계획에는 5년 동안 우리를 뭘 하겠다라는 게 바로 시행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제가 만약 선창을 하면 이거다 하시면 돼요. 자, 기본 계획은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본 계획은 방향이다. 3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 계획은 구체적인 방법이다. 시행 계획은 방법입니다. 다음 해보겠습니다. 시행 계획은 방법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오늘 강의는 끝내도 돼요. 그리고 시행 계획이 있어야지만 농촌 협약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지금 내포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15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150억짜리 사업이 시행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우리가 내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 서비스 시설을 만들자, 뭔가 거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시행계획 안에는 그 사업을 중심지 사업을 150억짜리 하자라는 그거예요. 근데 예전에 네. 만약에 예전에 했었다면 네. 2015년에서 내가 농촌 주민센터 사업 했어요. 네. 그걸 했어도 또 지원이 가능해. 언제 끝났어요? 20년 전. 20년? 가능. 네. 100% 끝났어요. 그래서 시행 기본 계획 안에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시행 계획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게 담겨져 있고 이 시행 계획을 가지고 오고 싶은 분한테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농촌 협약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향식 지역개발에 대해서 보시면 상향식 지역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상향식 지역개발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기본 계획은 주무관님 기본 계획을 하실 때는 주민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주민 간담회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설문조사도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반영을 하고 계시다 들었어요. 이게 바로 상향식 계획이에요. 이럴 때 의견을 내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자, 여담이지만 저는 이런 지역개발, 농촌 지역개발을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몇 살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가다가 15년 정도 했는데 지역개발 사업은 사무장님도 아시겠지만 100% 욕먹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잘해요. 여기 리더분들이시잖아요. 마을 리더분. 그렇죠. 이장님들 중에 욕 안 먹는 이장님 계세요. 누구나 욕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 사업은 100% 욕먹는 사업이에요. 욕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해요. 욕을 많이 먹느냐, 죽일 놈이 되느냐, 욕을 좀 적게 먹느냐, 그나마 쟤는 괜찮아, 애는 괜찮아, 이런 얘기 듣느냐, 이게 바로 지역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최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견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은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오늘 와 계신 저쪽 중간면 조직과 그리고 공무원 조직 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상향식 계획입니다. 상향식 계획을 누구는 주민분들이 사업 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여기 계신 분들 사업 계획 수립하라고 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사업 계획 수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맞고 많은 걸 던지셔야 돼요. 최대한 많은 걸.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의견을 제시하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지역은 용역사 입장에서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제가 15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박사를 받고 난다는 15년은 아니겠죠. 저 생각보다 되게 어립니다. 지금 이제 28 정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 45 정도 됐는데, 저도 용역사에 있었습니다. 용역사에서 계약을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쓰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지역은 뭐냐면, 계약을 딱 하고, 맨 마지막에 시정 보러 가는 거예요. 중간에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뭘 하든 말.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2천만 원짜리 계획인데 그걸 써라라고 하면 한 일주일만 써요. 제 생각은 그냥 그럴싸.
갖다 주면은 이제 주민분들이라든지 뭐 공무원분들에서 오 괜찮네 잘하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데가 가장 좋아. 근데 거기는 제가 갖다 드린 그 보고서, 그 사업 계획서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싸움입니다.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나 저 착수복을 와서 계약서 착수복을 했어요. 갑자기 추진위원장님이 저보고 올리세요. 갔어요. 명함을 드렸어요. 그래 뭐 추진위원장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옆에 계신 이장님이 자기도 이장님 당연히 달라고 하겠죠. 옆에 계신 부위원장님이 저또 달래요. 옆에 계신 부위원장님이 또 달래요. 결국에 거기다 제 명함 20단 주고 와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전화해요. 이장님. 그때는 이제 팀장이었는데 한 팀장 우리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갔어.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부위원장님이 전화 와요. 한 팀장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와서 얘기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가요. 하도 얘기를 막 들어요. 이렇게 계속 사업을 얘기를 듣고 만들어낸 이런 사업 계획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계획 수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명함을 받아서 전화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였던 그 말, 저한테 이제 대학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한 말은 거기는 상용식 계획을 쓴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몇 번 가서 물어봤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학업 계획서는 상용식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후자 이런 말들은 상용식 계획 쓰는 거예요. 주민분들의 의견, 우리 마을이 어떻다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뭐 하고 싶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상향식 계획이에요. 이게 누가 얘기했을 때 상향식 계획이 무슨 거창하게 내부의 뭘 리더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의견만 제시하시면 돼요. 의견만.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무관님 오셨잖아요. 주무관님한테 우리 의견 제대로 듣고 있어? 우리 의견 반영됐어?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무관님 저 뵌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오늘 이거 저 되게 싫어요. 자, 이런 상향식 수립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농촌 평가입니다. 자,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러면 이 계획 수립된 대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자, 제가 기본 계획 뭐다? 이런 기본 계획 뭐다? 시행 계획 뭐다? 방향과 방법입니다. 기본 계획은 10년, 시행 계획은 5년. 자, 기본 계획 뭐다? 기본 계획 뭐다? 맞습니다. 시행 계획?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기본 계획이 뭐라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방향과 방법을 설정했으면 그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이 바로 농촌 협약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단양은 한번 했습니다. 단양은 한번 해서 그때 국비가 그때 얼마나 받았죠? 426억. 네. 국비 기준 420억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또 하시면 돼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농촌 협약이라는 게 매년 하면 되게 좋겠죠. 매년마다 400억 이렇게 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시군 전체에서 세운다면 시행 계획은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럼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쪽 단양 읍내 나가서 각 면 사람들끼리 다 부딪혀서 싸우는데 그나마 내가 마음이 좀 더 가는 거예요.